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지금은 2026년 3월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그리고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인공지능이 그야말로 펄떡이며 숨을 쉬고 있죠. 챗 GPT 같은 거대 언어 모델들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량 보면 정말 경악스럽거든요? 맞아요. 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들이 전 세계의 전기를 블랙홀처럼 다 집어삼키고 있단 말이죠. 1년 365일, 단 1초도 멈추면 안 줍니다. 태양광이나 풍력이요. 좋죠? 근데 해지고 바람 멈추면 실리콘밸리 심장도 같이 멎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빅테크들이 지금 사활을 걸고 대안을 찾고 있는 거고요. 유일한 답은 원자력뿐이라는 결론이 이미 나왔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수십 년씩 걸리는 옛날 원전이 아니라 공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뚝딱 찍어내서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조립하는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이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칠 기업을 두고 지금 월스트리트가 완전히 두 동강이 났어요. 극단적으로 찌러졌죠. 뉴스케일 파워 얘기하시는 거군요. 뉴욕 증시 티커 SMR. 네, 뉴스케일 파워입니다. 52주 최고가 57달러에서 지금 12달러 선으로 무려 75%나 수직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2026년 3월 최신 기준으로 발행된 아주 날카롭고 두꺼운 심층 리서치 보고서들을 바닥까지 긁어모아서 분석해 볼 겁니다. 오늘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누군가에겐 일생일대 10배 수익 기회, 누군가에겐 거대한 사기극. 과연 진실은 뭔지 끝까지 텐션 올려서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근데 진행자님은 이 기업에 대해 엄청나게 낙관적이신 것 같던데요? 제가 이 보고서들의 기술적 지표들을 쭉 봤는데요. 솔직히 이 딥테크 기업이 가진 잠재력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왜 수많은 분석가들이 이걸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기회라고 부르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규제적 독점력입니다. 독점력이요? 원자력 시장에서 그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을지 의문인데요. 엄청난 의미가 있죠. 지금 SMR 만들겠다는 회사가 전 세계 수십 개입니다. 근데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그 깜깜한 NRC에 표준 설계 인가를 받은 곳은 지구상의 유스케일 단 한 곳뿐이에요. 이건 건설 시적도 전에 국가가 도면만 보고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영구적인 도장을 찍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종이 위 도면일 뿐이잖아요. 10년이라는 시간하고 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7천억 원을 쏟아부어서 만든 절대적인 진입 장벽이란 말입니다. 공사 지연 리스크가 제로에 가깝다고요. 이건 그 어떤 경쟁사도 하루아침에 못 따라잡는 완벽한 해자입니다. 서류상 도장 하나에 2조 7천억 원의 가치를 부여하시다니 보고서의 장밋빛 전망만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팩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위대한 해자가 지금 돈을 벌어다 줍니까? 이건 연구소가 아니라 이익을 내야 하는 상장사거든요. 돈 벌고 있죠. 폭발적인 파이프라인이 이미 돌아가고 있다는 게 보고서에 명백히 나옵니다. 글로벌 상업화 파트너인 엔트라원이라는 곳을 통해서 미국 최대 전력회사인 TVA하고 무려 6기가와트 규모의 배치 협약을 맺었어요. 잠깐만요. 그 엔트라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구겐하임 증권 심층 분석 파트는 안 보셨습니까? AI 데이터 센터 60개를 돌릴 엄청난 물량이라고요. 루마니아 로우파워 프로젝트는 벌써 최종 투자 결정까지 다 승인받았습니다. 미국 수출입은행에서 금융지원도 빵빵하게 들어오고요. 부품 병목 현상도 없습니다. 한국 두산 에너빌리티가 창원에서 벌써 원자로 모듈 12개를 실제 쇳물 부어서 만들고 있다고요. 쇳물 붓기 전에 직원들 월급 줄 돈은 있는지 재무제표부터 좀 보시죠. 진행자님이 그렇게 찬양하신 그 파트너사 엔트라원의 실체가 뭔지 아십니까? 원전은커녕 태양광 하나 제대로 지어본 적 없는 설립 3년차 브로커 수준의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딥테크 산업에서는 영업 전문 파트너를 따로 두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상한 정도가 아닙니다. 뉴스케일 경영진이 이 3년차 신생 기업한테 무슨 짓을 했냐면요. 법적 구속력도 없는 MOU 종이 쪼가리 하나 달랑 가져왔다고 무려 4억 9,500만 달러, 한국 돈 6,600억 원을 현금으로 써줬습니다. 네, 6,600억 원을 현금으로 줬다고요? 그건 저도 처음 듣는 좀 당황스러운 숫자인데요. 장부에 고스란히 찍혀있는 팩트입니다. 덕분에 2025년 전체 매출은 3,15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역성장했는데 일반 관리비는 3,000%나 폭증했어요. 30%가 아니라 3,000%요. 2025년 순손실만 3억 5천만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장사 거버넌스입니까? 지출이 컸던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말라붙은 건 절대 아니에요. 회사가 ATM 유상증자를 성공적으로 해서 지금 현금성 자산이 13억 달러, 무려 1조 7,500억 원이나 있습니다. 전년 대비 194%나 폭증한 완벽한 유동성 방어막이에요. 당장 파산 걱정 없이 성장에 집중할 수 있다고요. 그 13억 달러가 한 핵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전부 주주들 피난물 짜린 결과물이죠. ATM 유상증자가 뭡니까? 8조각짜리 피자를 16조각, 32조각으로 계속 잘게 썰어서 파는 거잖아요. 불과 3개월 만에 유통주식수를 13%나 늘려놓고 2026년 2월에 또 10억 달러 규모 신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그래도 자금이 있어야 실물 공장을 돌리죠. 주식시장을 경영진들 무제한 마이너스 통장처럼 쓰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밈 주식들이 연명하는 방식이죠. 게다가 그 엔트라원 사태 때문에 대형 로펌들이 증권 사기 혐의로 집단 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투자자 기만이라고요.
소송은 미국 혁신 딥테크 기업이라면 겪는 통과를 같은 겁니다. 노이즈가 좀 있어도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TVA하고 맺은 6기가와트 파이프라인, 그 실제 착공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의혹 한 방에 싹 다 뒤집힙니다. 완벽한 착각이시네요. 그 TVA 파이프라인의 진실을 알려드릴까요? 미국 에너지부가 SMR 지원금 4억 달러를 줬는데 TVA가 그 돈 주고 최종 선택한 파트너가 뉴스케일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라이벌, GE 히타치 VWLX 300 모델을 선택했어요. 잠깐만요. GE 히타치를 선택했다고요? 뉴스케일이랑 협약 맺어놓고. 네, 클린치리버라는 부지에 짓겠다고 세계 최고 건설사 벡텔이랑 연합체 꾸려서 이미 허가 심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뉴스케일의 6기가파트 파이프라인은 그냥 껍데기로 전락한 겁니다. 아, 그건 타격이 좀 크네요. 그래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NRC 설계 승인을 받은 퍼스트 무버라는 사실은 굳건하잖아요.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AI 빅테크들은 결국 가장 검증된 뉴스케일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유일한 승인이라는 무기도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메타가 최근에 데이터 센터 전력 조달 파트너를 선정했는데 뉴스케일은 철저하게 외면당했어요. 메타가 누굴 선택했는지 아십니까? 빌 게이츠의 테라파워, 그리고 샘 알트먼의 오클로를 선택했습니다. 테라파워랑 오클로요? 아직 NRC 승인도 제대로 못 받은 기업들 아닌가요? 2026년 3월 초에 테라파워가 NRC로부터 실제 상업용 건설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뉴스케일은 종이 도면에 도장 받은 거고 테라파워는 당장 땅 파고 원자로 지어도 좋다는 실전 허가증을 받은 겁니다. 퍼스트 무버 이점은 이미 사라졌어요. 진짜 치열한 난타전이네요. 그래도 애널리스트들 평가를 무시할 순 없습니다. 주가는 12달러로 폭락했지만 애널리스트 최고 목표가는 여전히 28달러, 적정 가치는 33달러 선이에요. 야수의 심장을 가진 투자자라면 인생을 바꿀 템베거 매수 기회 아닌가요? 애널리스트들 장밋빛 리포트 뒤에 숨은 현금 흐름 할인법 DCF 모델을 보셔야죠. 미래 상상력 다 걷어내고 오직 벌어들일 현금만 계산한 내재 가치는 고작 7.71달러입니다. 지금 12달러도 엄청난 거품이라는 소리예요.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보고 스마트 머니들은 이미 대탈출을 시작했습니다. 핵심 시공 파트너인 플로어가 올해 1분기에 지분 64%를 내다 팔았어요. 타워 리서치, 캔터 피츠제럴드는 100% 전량 매도했습니다. 심지어 최고 경영진들까지 자기 스톡 옵션 팔아서 현금 챙기고 도망가는 중입니다. 선장이 침몰하는 배에서 구명조끼 입고 뛰어내리는데 투자자들한테 타라고 하실 겁니까? 파트너사나 경영진이 지분을 대량 매도했다는 건 강세론자자로서도 이건 쉴드 치기가 너무 어렵네요. 기술에 대한 자부심하고 거버넌스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니까요. 자, 그럼 여기서 극단적인 시각은 잠깐 내려놓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아주 객관적인 판결을 내려보죠. 이 모순투성이 팩트들을 종합해보면 결론은 아주 차갑습니다. 뉴스케일 파워는 두 개의 자아가 얽혀있는 기형적인 상태입니다. 하나는 인류 에너지 문제를 풀 위대한 원자력 공학적 성취. 이건 진짜죠. 네, 10년 넘게 그 까다로운 규제벽을 뚫은 기술력은 진짜니까요. 하지만 다른 하나는 재앙 수준의 상업화 실패와 거버넌스 붕괴입니다. 무능한 경영진, 불투명한 파트너십, 주주가치 훼손이 빚어낸 참사입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성향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나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펀더멘털 다 무시하고 극단적인 변동성만 노리는 초고위험 투기적 투자자라면 공매도가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호재 하나만 터져도 쇼스키즈로 주가가 로켓처럼 쓸 수 있습니다. 롤러코스터로 타는 거죠. 하지만 장기 성장을 믿고 투자하시려는 일반 투자자분들이라면 지금은 절대 매수 타이밍이 아닙니다. 철저히 관망하셔야 합니다. 비중 축소하셔야 되고요. 경영진의 불투명성 스캔들이 해소되고 주주 희석이 멈춰야 합니다. 진짜 빅테크의 지분 투자나 확실한 외부 파이낸싱이 증명되기 전까진 손대시면 안 됩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상을 바꿀 딥테크 기술과 무자비한 자본주의의 민낯을 아주 샅샅이 해부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금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만약에 거버넌스가 계속 무너져서 결국 회사가 13억 달러 현금을 다 태우고 파산 법정에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섭지만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군요. 회사가 파산한다고 그 기술력까지 공중분해되는 건 아니죠. 10년간 2조 7천억 원을 쏟아부어 만든 그 SMR 원천 기술, IP 자체는 법정에 고스란히 남을 겁니다. 바로 그 지정입니다. 자신들만의 원전 기술이 너무나도 간절한 실리콘밸리 빅테크 거인들. 어쩌면 그들 중 하나가 껍데기만 남은 이 회사에 2조 7천억 원짜리 핵심 기술을 헐값에 통째로 꿀꺽 삼켜버리는 자본의 포식장이 열리진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치열한 분력 자료를 바탕으로 거대한 자본시장의 다음 체스판이 어떻게 움직일지 여러분 스스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 여기서 마칩니다.